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쌤의 아무나 배우고 아무데나 써먹는 아무 역사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광복과 남북한 정부의 수립이라는 주제로 수업을 진행해 볼 텐데요. 드디어 이제 일제강점기 역사가 끝나고 현대사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는 78페이지에서 교과서 78에서 80페이지가 되겠고요. 학습지는 페이지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8에서 80 다 배우는 게 아니고 학습지 23에서 24를 다 배우는 게 아니고요. 조금 걸치게 돼 있어서 선생님이 주제 1, 2로 나누어서 수업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먼저 광복과 독립국가의 건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복절로 지금도 지키고 있죠.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통해서 한국이 독립을 하게 됐는데, 물론 독립이나 광복이나 해방이라는 표현을 다 쓰긴 합니다만 주로 독립이나 광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해방이라는 표현은 주로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방을 우리가 이루었다기보다는 해방을 맞았다, 해방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주로 우리가 수동적인 표현 대신에 능동적인 표현이 독립이나 광복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독립이 바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독립하기 전부터 우리 독립을 위한 연합국 측,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 측에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카이로 회담과 포츠담 회담이 대표적인 회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카이로 1943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포츠담 회담은 1945년에 있었던 회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43년에 있었던 카이로 회담의 경우에는요, 미, 영, 중, 3국의 회담이었고요. 나중에 포츠담 회담은 미, 영, 소련이라고 해서 중국과 소련, 중국에서 소련으로 변화되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연합국 측면이라는 게 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소련으로 바뀌었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처음에 카이로 회담 같은 경우는 한국 독립에 대한 최초의 합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미국, 영국, 중국에 의해서요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포츠담 회담 같은 경우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서 한국의 독립을 약속했다는 점에서 카이로 회담에서의 한국 독립을 다시 재확인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독립국가를 위한 이제 노력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요, 우리가 이 광복을 과연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광복은 사실상 일본이 무조건 항복, 즉 원작 폭탄을 먹고 무조건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한민족이 한국이 즉 독립하려고 막 노력을 애써서 나온 결과는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 광복은 우리가 애써서 나온 거지 그냥 그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복이라는 게 표면적으로는 일본이 그냥 연합국에 의해서 전쟁이 졌기 때문에 무조건 항복을 해서 우리가 맞이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끊임없이 우리가 독립을 위한 운동, 독립운동을 끈질기게 해왔고 독립군들이 활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910년에 나라를 잃고 그냥 일본이 뭐 우리 다스리는 것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아무도 독립운동을 안 했다고 하면 어떻게 이 다음에 또 광복을 한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우리의 나라를 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끈질기게 한 거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광복이 되고 나서 지금 땅을 되찾았다고 하더라도 카이로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다가 우리나라를 세운다고 약속을 받았지만 아직 세워지지는 않은 상태죠. 그래서 독립국가를 위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독립과 건국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복 이후에
조선 건국 동맹이 있었죠. 건국 동맹, 국내에서 있었던 건국 동맹이 무엇으로 바뀌냐 하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고 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줄여서 건준이라고 주로 표현하는 건국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여운형이라는 사람, 그리고 안재홍이 중심이 되는데요. 이때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등 다양한 정치적 인사가 이제 참여를 해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민주정부, 즉 누가 주인이 되는? 그렇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국가를 만들려고 했었다라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이때에 건준에서는요, 치안대, 일본이 물러나고 나서 치안이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치안대를 조직하고요, 전국에 지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조선인민공화국, 인공이라고 하는 인민공화국까지 이제 만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떠나고 나서 여운형을 중심으로 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줄여서 건준이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치안대를 조직하고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여서 치안 유지 및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공화국을 1945년 9월 6일 날 선포를 하는데요. 나중에 등장할 미 군정이 이러한 인공을 부정함으로써,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국내에 남아있던 이제 독립운동가들이 여러 가지 건국을 위한 준비를 하는 동안에 국외 나라 밖에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속속들이 귀국을 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이승만이나 김구가 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미군정으로부터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김구 같은 경우는 임정의 주석으로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냥 일개 한 명의 사람으로서, 그냥 국민으로서, 개인 자격으로서 귀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해방 정국이라고 표현하는, 즉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강국을 이루고 나서 국내에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이냐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념들을 이제 가진 단체들이 막 등장하게 되면서 독립운동에 결실을 맺었다라는 기쁨을 채 누리기도 전에 독립국가 건설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그 차질이 생기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나오는데요. 바로 남북에서의 군정. 갑자기 이제 군정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로 군정은 여러분들 오른쪽 까만색 동그라미 3번, 군정이란 군부, 군대가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통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래서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군정이라 해서 미소군정기라고, 미국과 소련에 의한 군정기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왜 미국과 소련이 군정을 실시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1945년 2월에 있었던 얄타 회담이라고 하는 회담이 있었어요. 근데 이때는 일본이 이제 거의 망하기 직전이긴 한데, 소련이 얄타 회담을 통해서 당시 소련이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일본에 대한 대일본 전쟁에 대해서 참전을 하게 돼요. 참전을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일본이 이렇게 패망을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일본이 이 땅을 가지고 있었죠. 지금 안주 지역하고 한반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남쪽에서는요, 미국이 일본군을 차례차례 무장 해제를 시키고요. 북쪽에서는 만주 지역부터 시작해서 소련이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점점
위에서 내려보고 이런 식으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미국, 소련, 양국이 군대를 파견해서 이제 만주 지역과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소련에 의해서 소련이 어떤 국가입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로서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공산주의죠.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서 이 자신들의 이념, 정치 체제인 그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점점 이 지역에 퍼뜨리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일본을 몰아낼 때, 일본군을 무장해제시킬 때 소련은 같은 편이었지만 이제 일본이 망하고 나니까 이 지역, 미국이 점령한 지역에 소련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바람을 불어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런 제의를 합니다.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도 너희가 위협적이고 너희도 우리가 위협적일 테니까 쭉 중간에 줄을 그어놓고 이 줄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오지 말고 위로는 더 이상 올라가지 말자 라고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줄이 뭐냐 하면요, 군사 무슨 경계선이었더니 위도 38도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에는 미국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각각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왔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군이 다 끝나고 무장 해제를 하고 나서도 이 38도선이 계속 유지가 되게 됩니다. 38도선이 유지가 되니까 각각 남쪽 38도선 이남 지역하고 이북 지역, 이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이 서로 다른 정치를 취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남 지역은요, 미군에 의한 미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비롯한 당시 정부임을 내세우는 모든 정치단체를 다 부인하게 돼요. 그러면서 38도선 이남 지역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미군정이 직접 통치를 하게 됩니다. 직접 통치를 했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요. 그 다음에 북한, 이북 지역에는요, 이 소련이 각 지역에 설치한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에 행정권, 즉 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권을 아예 넘겨줘버립니다. 이양을 하고요, 간접 통치 방식을 설치합니다. 간접 통치 방식을 취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고요. 당연히 이 인민위원회는 사회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민족주의자들입니다. 민족주의자가 탄압을 하게 되면서 공산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38도선을 기준으로 이남 지역과 이북 지역으로 갈리게 되고 각각 미국과 소련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는데, 미군정 같은 경우는 모든 정치단체를 부인하고 직접 통치했던 반면에 소련은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곳에다가 행정권 이양을 해서 자신들은 뒤에 숨고 인민위원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래서 결국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를 해서 민족주의자를 탄압하고 공산 세력이 이 38도선 이북 지역을 거의 다 집어삼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자료로 살펴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 대한 자료입니다. 일제 패망 이후에 여운형, 건준의 여운형이 당시 이제 나라가 패망하고 떠나는 마지막 총독 아베 노부유키에게 요구한 상황이 이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범, 경제범 석방할 것, 3개월간의 식량을 보장할 것, 치안 유지와 공공운동을 위한 모든 정치인 등에 간섭하지 말 것, 그리고 쭉쭉쭉 이런 것들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 강령이 있는데요.
우리는 완전한 독립국가의 건설을 기함. 그리고 민주주의 정권의 수립을 기함. 그리고 국내의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여 대중생활의 확보를 기함이라고 하는 강령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이걸 읽고 조선건국준비위원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넘겨볼까요? 교과서 80페이지고요. 학습지는 24페이지가 됩니다. 학습지에는 지금 주제가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선생님이 진도를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은 더 하고 뒷부분에서 좀 덜 하고 이렇게 하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신탁 통치입니다. 자, 신탁 통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좌익과 우익에 대해서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좌익이라고 하면 공산주의 혹은 아까 얘기했던 사회주의 이 세력을 의미하고요. 우익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민족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의치 마세요. 지금 선생님이 다른 시간에 지금 녹화 중이라서 좀 소리가 들렸는데 아직 마치는 시간은 아닙니다. 자, 신탁통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북 이제 분정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한 지역은 미국이, 북한 지역은 소련이 영원히 통치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한반도에 이제 나라를 세워야 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놓고 모스크바에서 세 개 나라의 외무부 장관들이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모스크바 3상회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1945년 12월에 모스크바 3상회의 세 개의 나라인데 어떤 세 개의 나라냐면 미국과 영국과 소련의 세 나라의 외무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세 가지 사항을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한반도에 임시 민주 정부를 수립한다. 두 번째 뭐다?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마지막으로 이 민주정부가 세워지고 나면 미 그리고 영 그리고 중, 소, 미국, 영국, 중국, 소련에 의한 최고 몇 년? 5년간의 뭘 실시한다?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자, 여기서 신탁통치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국제연합 유엔의 위임을 받은 나라, 여기서 미영중소겠죠. 4개 나라가 독립국가이지만 자치 능력이 아직 부족해서 혼란이 예상되는 지역을 통치하는 방식이다. 즉, 너희가 나라를 세우긴 했지만 아직 초보잖아.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들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우리의 지배를 조금 받아라. 이렇게 통치를 좀 받아라 하는 것이 신탁통치의 원래 취지는 나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 내용이 이제 전달이 됐는데요. 문제는 전달이 될 때 조금 오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 나와 있는 3번 미영 중소에 의한 최고 5년간의 신탁 통치만 부각이 돼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해가지고 잘 살려고 하고 있는데 또 보니까 우리를 또 최고 5년간의 또 다른 식민 통치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반대를 이제 끌고 오게 된 겁니다. 이것을 놓고 이제 좌우익 간의 대립이 심각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좌익, 우익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나누게 되냐면 우익의 민족주의 진영에서는요 신탁 통치를 식민 통치의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왜냐면 민족이 중요하니까 독립 중요한 건데 독립국가를 만들어 준다고 해놓고 맞다 신탁 통치 한다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익에서는 강력한 반타 운동을 합니다. 신탁 통치 반대되는 반타 운동을 하게 되고요. 좌익 같은 경우는 초기에 반탁을 했다가 나중에 입장을 선회합니다.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 수립, 민주정부 수립을 이야기를 하면서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쪽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사실 이제 좌익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탁 통치는 최고 5년간이기도 하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그렇죠. 신탁 통치보다는 우리가 임시 민주정부를 수립하는데 더 의의를 둬야 된다. 우리가 잘하면 5년까지도 안 하고 신탁 통치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임시 민주정부 수립하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삼상회의의 결정을 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반대로 아니다. 이거는 신탁 통치는 결국에 식민지의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고 하면서 좌우익 간에 극렬한 대립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81페이지 밑에 주제 탐구에 보면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 시위와 결정 지지 시위가 서로 맞붙어가지고 아주 막 반탁 운동하는 사람, 결정 지지하는 사람 다 거기에 쏟아져 나와가지고 막 시위를 하는 바람에 아주 혼란스럽고 엉망진창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모스크바 3상회의는 이미 결정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진행이 될 텐데요. 순서를 한번 보면요. 당연히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임시민주정부가 수립이 되면 그 다음에 신탁 통치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그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이 잠깐 끊겨서 조금 당황했죠. 쌤도 당황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좌우익의 대립까지 살펴봤는데 요 내용들 여러분들이 쭉 이어져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해야 되고요. 다음 시간에 나오는 내용들도 조금 이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잘 오늘 배운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잘 기억을 해두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과제가 있겠죠. 오늘 과제는요 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79페이지에 있는 주제 탐구 보이나요? 어디야? 주제 탐구 미국과 소련에 의한 남북 분단에 대해서 답을 달아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제 탐구 신탁 통치에 관한 내용 요거 있죠. 신탁 통치를 둘러싼 갈등 요 2개를 답을 체크를 한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종도 중간에 치고 영상도 끊겨서 좀 매끄럽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양해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광복과 남북한 정부의 수립 2로 여러분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